이제 본래 손흥민의 마크맨인 은벤바 하나가 손흥민과 히샬리송 둘을 막아야 하는 그림이 됐어요. 딱 봐도 토트넘에게 아주 좋은 기회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경기에서 나타난 퇴장 장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날 비록 이기긴 했지만 전반전 경기력이 답답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여기엔 히샬리송이 맡았던 역할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먼저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3백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두 명의 중미가 있는 형태죠.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로메로의 위치인데 만약에 얘가 산체스였다면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산체스였다면 한 이쯤에 있었겠죠? 얘가 사이드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저 공간을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로메로는 확실히 달랐어요.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도 이미 이쪽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러니까 호이비가 보낼 수 있는 패스길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중앙에 있는 벤탄쿠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측면으로 빼내면서 앞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귀행두지와 베레투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꽤 앞으로 나와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우측 윙어인 히샬리송에겐 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얘의 전술적 마크맨은 좌측 센터백인 지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케인이 살짝 이쪽으로 좁히면서 얘가 함부로 튀어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은 로메로와 호이비가 전진하면서 끌어당기고 뒤는 케인이 붙잡으면서 히샬리송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죠. 이 둘 덕분에 지금 공미 자리에 위치한 히샬리송이 너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호이비가 다이렉트로 넘기면서 전개가 이어졌는데요. 귀행두지와 론제가 재빠르게 돌아오고는 있지만 애초부터 히샬리송에게 허용된 공간이 너무 넓었죠. 따라서 중미 라인에 위치하고 있던 선수들이 이걸 저지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 케인, 에메르송이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최후방 라인도 이에 맞춰서 쭉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히샬리송이 느린 선수라면 모를까 언제까지고 계속 뒤로 밀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는 히샬리송을 막으러 튀어나가야 했는데 그게 바로 방금까지 케인을 잡고 있던 중인 지곳이었습니다. 얘가 히샬리송에게 붙었으니까 당연히 케인 쪽엔 공간이 생기겠죠? 히샬리송도 이걸 보고서 케인 앞으로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지곳에게 막히면서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괜찮은 전개를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된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히 토트넘의 기회가 날아갔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공격을 위해서 완전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공격이 끊겼으니까 어떻죠? 이제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공격기는 물론이고 좌우 윙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즉 토트넘은 이날 우측에서 전개가 이뤄질 때 히샬리송을 본래 위치에서 반칸쯤 내린 공미처럼 활용했고 실제로 여기까지 볼을 투입하는 것에는 꽤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나가는 볼이 끊기면서 최종 공격까지 이어지질 않은 셈이에요. 특히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아까 상황에서 봤듯이 연결이 되기만 하면 일단 상대에게 굉장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상대도 여기에서 볼을 잡으면 강하게 부딪혀서 이걸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날 전반전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여기에서의 경합에서 꽤나 고전했다는 것이 컸어요. 이전에는 이 위치까지 볼을 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엔 그 위치에서 그 이상으로 나가는 볼을 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볼을 뺏기면서 마르세유의 역습, 그런 흐름이 상당수 이뤄졌는데요.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히샬리송이 아니라 케인이 공미 위치에서 볼을 받은 상황인데요. 아까도 케인에게 붙었던 두 명의 센터백이 죄다 이걸 막으러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꽤 강하게 태클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케인이 이걸 히샬리송에게 넘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본래 손흥민의 마크맨인 은벤바 하나가 손흥민과 히샬리송 둘을 막아야 하는 그림이 됐어요. 딱 봐도 토트넘에게 아주 좋은 기회죠. 은벤바 입장에선 일단 볼을 갖고 있는 히샬리송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손흥민은 그보다 뒤에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은벤바가 형성하고 있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클라우스와의 거리를 봤을 때 만약 볼이 이렇게 투입되면 얘가 이걸 막아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선 에메르송이 엄청나게 뛰어오고 있는데 이건 히샬리송의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중앙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보단 그 위협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차해서 손흥민에게 투입을 하지 못할 때 이걸 대신 받아줄 순 있겠죠. 아래의 호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의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기는 한데 공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선택지를 하나라도 더 늘려놓는 편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제 히샬리송의 선택만 남았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얘의 판단에 따라 그 이후 전개가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볼을 컨트롤하고 패스를 하려는 과정 속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이게 정확히 투입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은 양 윙백이 모두 최전방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역습을 당하게 됐죠. 히샬리송의 플레이를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날 히샬리송은 정말 열심히 뛰면서 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후반엔 득점까지 해냈거든요. 하지만 일단 전반전에 히샬리송이 공미 위치에서 당하는 압박에 꽤나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고 이건 애초에 히샬리송이 자주 뛰던 위치가 최전방이나 측면 공격수에 가까웠던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까지 고려하면 그런 것 치곤 꽤 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다만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됐을 때 어쩌면 이처럼 히샬리송이 압박에 고전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가 잘 풀리면 마무리까지 잘 이어지고 여기가 막히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그런 과정이 연속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히샬리송이 우측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